5달러에서 78달러까지 갔던 주식이 한 달 만에 33달러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들고 있던 사람은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QLD나 TQQQ를 잡는 순간부터 계좌에서 똑같은 일이 더 자주 더 크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착각이 뭔지 아세요? 반토막은 실패라는 착각입니다. 성장주의 반토막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AI 사이클처럼 단기 자금이 몰렸다가 빠지는 시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문제는 과정인 반토막을 견딜 구조가 없는데도 우리는 수익만 보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를 때는 천재였다가 빠질 때는 바보가 됩니다. 그 순간 손이 흔들리면 QLD, TQQQ는 방향보다 감정이 먼저 계좌를 찢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반토막 났던 그 주식이 왜 더 갈 수 있다고 보는지, 그 논리가 QLD, TQQQ 투자에서 왜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사고 어떤 기준으로 버티고 어떤 기준으로 덜어내야 하는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주식의 핵심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전력망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말이 멋있어 보여도 본질은 공장입니다. AI 공장은 전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마음만 먹는다고 갑자기 늘지 않습니다. 수요는 기하급수로 튀는데 공급은 선형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시장이 뒤늦게 깨닫는 병목이 전력입니다. 그래서 전력망을 선점한 플레이어는 그냥 데이터 센터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땅 주인 같은 포지션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채굴하다가 AI로 넘어온 곳은 유행을 보고 뛰어든 곳이고, 처음부터 연산 수요가 커질 걸 전제로 전력과 부지를 확보한 곳은 철학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경기 좋은 날의 성장률이 아니라 거품이 꺼질 때 살아남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토막이 왜 나왔냐?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입니다. 3년 4년 보고 10배 몇십 배를 기대했는데 6개월 만에 15배가 와버리면 그건 기업이 갑자기 초능력을 얻은 게 아니라 단기 자금이 가격을 과하게 끌어올린 겁니다. 그럼 다음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숨고르기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떨구는 구간이 옵니다. 12월 한 달의 반토막, 이건 실력보다 분위기가 만든 변동성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반토막이 났는데 기업이 망했나요? 사업이 꺾였나요? 전력망이 사라졌나요? 계약이 무너졌나요? 오히려 그 사람은 이렇게 봤습니다. 회사는 계속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잡고 그걸 깨부수듯이 계속 초과 달성하는 스타일이다. 약속을 과하게 하고 미스내는 회사보다 보수적으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하는 회사를 좋아한다. 이건 투자에서 굉장히 강력한 필터입니다. 여기서 엔비디아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엔비디아도 늘 보수적으로 시작해서 올리고 또 초과 달성하고 또 올리고, 이 리듬이 반복되며 시장 신뢰를 쌓습니다. 이런 기업의 변동성은 단기 이벤트로 흔들려도 장기 트렌드가 꺾이지 않으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반토막이 공포가 아니라 불필요한 단기 자금을 털어내는 과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QLD, TQQQ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QLD나 TQQQ를 들고 있다면 종목 하나가 반토막 나는 드라마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롤러코스터 타는 드라마를 매일 겪는 겁니다. 같은 나스닥이라도 QLD는 2배, TQQQ는 3배의 진폭을 몸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반토막을 한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반토막 비슷한 느낌을 더 자주 경험합니다. 방향이 맞아도 중간에 사람을 떨굽니다. 방향이 틀리면 더 빨리 흔듭니다. 그런데도 왜 QLD, TQQQ를 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때 상승 구간의 속도를 확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속도는 수익도 빠르게 만들지만 실수도 빠르게 확정시킵니다. 그래서 QLD, TQQQ에서 제일 중요한 건 종목 분석이 아니라 내 손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보여준 태도가 힌트입니다. 6개월 만에 급등했다고 바로 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보는 미래가 올 때까지 보유해보자. 이 말은 그냥 멘탈 자랑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가 무엇인지, 그 미래가 실적으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전까지의 소음은 소음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QLD, TQQQ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나스닥의 미래를 믿는다면 그 미래가 뭔지 한 문장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AI는 단순 유행이 아니라 생산성 혁명이다. 데이터 센터는 일시적 투자 붐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의 공장 증설이다.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와 클라우드가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큰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 이틀 흔들리는 뉴스의 손이 덜 움직입니다. 그 다음은 더 중요합니다. 기준이 있어도 계좌는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이기는 방법은 감정이 아니라 룰입니다. 룰이 없으면 여러분은 언제나 고점에서 확신이 생기고 저점에서 의심이 생깁니다.
정확히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QLD, TQQQ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잡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매수는 신념이 아니라 구간으로 하셔야 합니다. 오를 때 확신 생겨서 추격 매수하면 그 다음 반토막 구간에서 멘탈이 깨집니다. 반대로 눌림 구간, 추세가 살아있는 조정 구간, 중요한 이동평균선 아래 위에서 분할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토막이 와도 내 평균 단가가 버텨줄 공간이 생깁니다. 둘째, 보유는 의지가 아니라 체력으로 하셔야 합니다. 체력은 현금 비중, 분할, 그리고 손이 덜 가는 포지션 크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밤에 잠을 못 자는 크기면 그건 투자 금액이 아니라 스트레스 구매입니다. QLD, TQQQ는 그 스트레스를 3배로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포지션 크기를 작게 잡고 분할로 늘리고 버틸 구간을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정리는 예측이 아니라 이벤트로 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적 발표에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금리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걸 이용해서 사람을 털어냅니다. 그래서 정리는 내가 정한 조건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고점 부근에서 일부 정리, 과열 지표가 특정 수준을 넘으면 일부 정리, 혹은 내 포트폴리오 비중이 과해졌을 때 리밸런싱으로 정리, 이런 식입니다. 기준 없이 정리하면 항상 늦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의 투자 스타일이 또 힌트입니다. 메인은 두세 개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정찰병처럼 소액으로 보낸다. 이거 진짜 강력합니다. 왜냐면 정찰병을 보내면요, 가격이 떨어져도 기분이 덜 아픕니다. 대신 공부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면 그때 메인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QLD, TQQQ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올인하지 마시고 정찰병으로 시장의 숨소리를 느끼고 내 룰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키우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되나요? 실적 발표가 2월 5일이라는데 그 전에 들어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 질문은 투자 질문이 아니라 도박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발표 전후의 방향은 아무도 모릅니다. 맞추는 게임으로 들어가면 QLD, TQQQ는 단 한 번의 실수로 한 달을 날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이걸 몇 년 본다면 지금 가격이 내 구간에 들어왔는가, 내 분할 계획이 작동하는가, 발표 후 변동성이 커졌을 때 추가로 담을 현금이 있는가, 이 질문으로 바뀌면 투자가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 주식이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2배 됐으면 그럼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이 질문도 핵심을 놓칩니다. 단기 가격이 아니라 잠재력의 전환율을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확보한 전력망과 자원이 아직 매출로 전환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면 시장은 아직 스토리를 다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열이면 조정이 오겠죠. 하지만 장기 잠재력의 전환 구간이 남아있다면 가격은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는 대부분 공포 속에서 옵니다. 그럼 QLD, TQQQ는 어떤가요? 나스닥의 잠재력이 아직 남아있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AI는 이제 막 기업의 비용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고 아직 대부분 산업에서 생산성 숫자가 본격적으로 찍히는 구간은 더 남아있습니다. 반도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프라, 이 사이클은 한 번에 끝나는 불꽃놀이가 아니라 몇 년짜리 공장 증설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반토막 같은 구간은 또 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수익을 가져갑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반토막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반토막에 대응하는 내 행동이 두렵습니다. 반토막이 오면 사람은 보통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공포에 팔고, 둘째, 분노로 물타고, 셋째, 체념으로 방치합니다. 셋 다 기준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QLD, TQQQ에서는 이 세 행동이 전부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내 기준을 종이에 쓰는 겁니다. 내가 QLD, TQQQ를 왜 들고 있는지, 어떤 구간에서 분할로 살 건지, 어떤 조건에서 비중을 줄일 건지, 어떤 조건에서 다시 늘릴 건지, 그리고 내가 이걸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의 게임으로 볼 건지, 이걸 쓰셔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시장이 여러분 손을 대신 조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찌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건 반토막을 피하는 게 아니라 반토막을 버티면서도 다음 상승에서 앞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 주식이 $5에서 $78까지 갈 때 사람들은 중간중간 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반토막에서 팔고 다시 오르면 추격하고 또 떨어지면 욕하고 이 반복으로 자산이 녹습니다. 반대로 기준 있는 사람은 소음이 클수록 본질을 더 봅니다. 전력망 같은 병목, 실적으로 전환되는 속도, 보수적 가이던스와 초과 달성의 리듬, 이걸 보고 갑니다. QLD, TQQQ도 똑같습니다. 하루 이틀의 뉴스가 아니라
나스닥이라는 엔진의 장기 출력이 살아있는지, 그 엔진이 과열이면 언제 숨을 고를지, 숨 고르기 구간에서 나는 어떻게 분할할지, 이걸로 게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토막이 와도 그건 공포가 아니라 다음 포지션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